2011년 10월 그 아이폰 4S 공개됐을 때 기억하세요? 스티브 잡스 사망 바로 전날이어서 더 뭔가. 그랬죠. 네, 맞아요. 참 시기가 그랬어요. 근데 그때 하드웨어보다 사실 더 화제가 됐던 게 바로 그 AI 비서 시리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사람 말 알아듣고 막 대답해 주니까요, 휴대폰이. 대단했죠. 진짜 신기했죠. 애플은 4S의 S가 시리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오늘은 이 시리가 대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뒷이야기를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단순히 뭐 애플이 짠 하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당신이 공유해 주신 그 AI 타임스 기사를 보니까 이야기가 미국방 연구 프로젝트까지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료를 보면서 시리의 진짜 뿌리, 그 시작점을 명확히 알아보는 게 목표죠. 좋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시리의 기원을 따라가 보면 좀 의외의 장소에 도착합니다. 바로 미 국방부 산하의 달파, 방위고등 연구계획국이죠. 달파요. 군사기술 개발하는 곳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주 목적이긴 한데 결과적으로 인터넷이나 GUI,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화면에서 보는 그래픽 인터페이스 같은 거요. 이런 비군사 분야 혁신 기술도 달파 지원 덕분에 나온 게 꽤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특히 달파 안에 IPTO, 정보처리 기술실이라는 부서가 있었는데 여기가 AI 연구 자금의 아주 중요한 줄기였습니다. 자금줄이었군요. 그렇죠. 근데 뭐 정치 상황이나 또 관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지원 방향이 기초 연구에서 군사 응용 쪽으로 막 바뀌기도 하고 그러면서 AI 연구가 좀 영향을 받기도 했고요. 그럼 그 DARP 프로그램 중에 실이랑 연결되는 게 있었다는 거죠? 네, 군 지휘관을 위한 지능형 보조도구 팔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하위 프로젝트 중 하나가 바로 칼로였습니다. Cognitive Agent that Learns and Organizes. 칼로. 라틴어로는 군인의 하인이란 뜻이라고 기사에 나오던데요. 맞아요. 이름부터 좀 그렇죠. 이게 2003년부터 한 5년간 진행됐는데 목표는 AI, 머신러닝, 자연어 처리 같은 온갖 기술을 다 합쳐서 이메일 관리나 일정 잡기 같은 비서 업무를 자동으로 해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였어요. 와, 5년 동안요? 규모가 꽤 컸겠는데요? 엄청났죠. 주관은 비영리 연구기관인 SRI 인터내셔널이 맡았고 스탠포드, 카네기 멜론 같은 대학 포함해서 22군데 기관이 참여했어요. SRI면 그 컴퓨터 마우스 처음 만들고 옛날 로봇 쉐이키 연구했던 고기 맞죠? 네, 바로 그 SRI입니다. 기술력이 대단한 곳이죠. 그리고 이 칼러 프로젝트를 사실상 이끌었던 핵심 인물이 바로 애덤 체이어라는 프로그래머래요. 애덤 체이어. 이분 이야기도 흥미롭더라고요. 네, 어릴 때부터 마술이랑 기계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죠. 이미 90년대 초에 SRI에서 자연어로 기계를 조작하는 AI 비서의 아주 총기 모델 같은 걸 만들고 있었어요. 오픈 에이전트 아키텍처라고. 아, 원래부터 그쪽에 관심이 많았군요. 그렇죠. 그 경험 덕분에 칼로 프로젝트의 수석 설계자이자 총책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칼로는 정말 개인 데이터를 쫙 분석해서 지식 기반을 만들고 그걸로 스스로 배우고 판단하는 걸 목표로 했어요. 5년간 논문만 600편 넘게 나왔다고 하니까 정말 성공적인 프로젝트였죠. 근데 궁금한 게 켈로는 원래 데스크톱 기반으로 생각했던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지금 우리가 쓰는 모바일 시리가 된 걸까요? 그게 바로 다음 이야기인데요. SRI에 사내 기업가 프로그램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거기에 있던 데그 키틀러스라는 사람이 켈로의 잠재력을 본 거죠. 모바일에서요. 모토로라 출신이었다고 하던데 그래서 모바일에 대한 감이 있었나 보네요.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키틀러스는 켈로의 핵심 기능, 그러니까 학습하고 조직하는 인지 에이전트라는 그 개념 자체가 꼭 데스크톱에만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본 거예요. 오히려 이동하면서 쓰는 모바일에서 사용자의 맥락을 이해하고 뭔가 처리해주는 능력이 훨씬 더 유용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아하, 발상의 전환이네요. 네, 그래서 체어를 막 설득해서 이 기술 모바일로 가져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에 톰 그루버라는 온톨로지 전문가가 합류해요. 이분이 클라우드 기술을 도입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다듬는 데 큰 역할을 했고요. 온톨로지 전문가요? 그게 뭐죠? 온톨로지라는 건 쉽게 말하면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구조화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서울은 도시이고 한국의 수도다. 이런 식으로요. 이걸 이용해서 시리가 문맥을 더 잘 파악하게 만든 거죠. 아,
그렇군요. 좀 더 똑똑하게 알아듣도록.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세 사람, 체이어, 키틀러스, 그루버가 2008년에 SRE에서 나와서 액티브 테크놀로지스라는 회사를 차립니다. 그리고 서비스 이름을 시리라고 지었죠. 시리. 이름 예쁘잖아요. 노르웨이어로 승리로 이끄는 아름다운 여성이란 뜻이라면서요. 키틀러스 동료 이름에서 따왔다고. 네, 그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재미있는 건 이 초기 시리는 우리가 아는 음성 인식이 아니라 텍스트 입력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걸 다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호텔 예약, 식당 예약, 뭐 이런 6개 정도 주요 영역에 집중했고요. 아,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한 게 아니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한 온톨로지 기술을 써서 문장을 이해했고요. 이게 2009년에 거의 다 만들어졌는데 음성 인식을 넣으려고 출시를 1년 미뤘다고 합니다. 결국 음성 인식이 핵심이라고 본 거네요. 네, 그리고 2010년 2월 드디어 음성 인식이 들어간 시리 앱이 앱스토어에 딱 무료로 공개됐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던 거죠. 그랬겠죠.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정말요. 근데 더 대단한 건 앱 공개되고 딱 3주 뒤에 스티브 잡스가 직접 키틀러스한테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헉, 3주 만에요? 스티브 잡스가 직접? 네, 키틀러스가 처음엔 정난전화인 줄 알고 끊어버렸다는 그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아, 저라도 믿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갑자기 스티브 잡스라니. 그렇죠. 뭐 결국 오해는 풀렸고 앱 공개 3개월 만에 애플이 시리를 인수합니다. 정말 빠르게 진행됐네요. 네, 그리고 한 1년 반 정도 애플 내부에서 더 다듬어서 2011년 가을 아이폰 4S에 탑재해서 세상에 나온 거죠. 와,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근데 사실 시리가 처음 나왔을 때 기대만큼 완벽하진 않다는 비판도 좀 있었잖아요. 맞아요. 시작은 정말 화려했는데 그 이후 여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죠. 사용자들 기대는 엄청나게 높았는데 당시 기술이 그걸 다 만족시키기엔 좀 부족한 면들이 있었어요. 솔직히 지금도 그렇고요. 네, 가끔 좀 답답할 때도 있죠. 그렇죠. 게다가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날 후에 애플 경영진하고 시리 초기 개발팀 사이에 방향성 차이로 갈등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체어를 포함한 핵심 개발자들이 회사를 떠나기도 했고요. 아, 그게 컸겠네요. 네. 그러면서 구글 어시스턴트나 아마존 알렉사 같은 후발주자들한테 추격의 빌미를 좀 주게 된 측면도 있고요.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시리는 그냥 애플이 뚝딱 만든 게 아니라 미 국방부의 CAL로 프로젝트에서 시작해서 SRI의 기술력, 그리고 체이어, 키틀러스, 그루버 같은 사람들의 비전이 딱 모바일 시대랑 맞아 떨어져서 태어난 거네요. 정확합니다. 정부 주도 연구, 비영리 기관의 기술, 그리고 개인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결합된 결과물인 거죠. 그리고 애플에 인수된 후에도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 우리 곁에 있는 거고요. 참 긴 여정이네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통찰은요, 단순히 정부 연구가 상업화되었다는 걸 넘어서는 지점인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원래 CAL로는 군 지휘관의 복잡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굉장히 고도화된 AI 기술이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그 기술이 결국 우리 일상에서 식당 예약하고 날씨 물어보는 이런 비교적 단순한 작업을 처리하는 소비자 기술로 방향을 틀었다는 거죠.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핵심 AI 개념이 원래 의도했던 맥락을 넘어서 얼마나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니까요. 아, 그러네요. 군사용으로 개발된 고도의 기술이 우리 손안의 비서가 된 거니까요. 정말 기술의 발전 방향은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랄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원래 CAL로 프로젝트가 목표로 했던 그 군 지휘관 보조 능력 있잖아요. 그거랑 지금 우리가 쓰는 소비자 버전 시리 사이에는 혹시 아직도 본질적인 차이가 남아있는 건 아닐까요? 어쩌면 CAL로가 진짜 구현하려고 했던 어떤 능력들은 아직 소비자 기술로는 오지 않았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형태로 군사 분야 어딘가에 남아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이 지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